수도권 같은 경우는 환자 그 발생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그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응하면 되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환자가 지금 1,500명을 이미 넘어서고 그 진료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보기에 이 환자 수 급증 현상이 수도권도 이제 이게 올 수가 있는지 언제쯤까지 이런 상황이 갈 걸로 지금 보고 있는지 그거부터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사람들에게 면역이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접촉이 되면 전파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전에 뭐 새로 들어왔던 바이러스들의 경험 이런 거 비추어 보면은 최악의 상황은 이제 전인구의 40%까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사회적 소셜 디스턴싱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고 이게 좀 효과를 본다면은 1, 2주 이내에 이 기세는 꺾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그 접점에 의한 또 대량 전파 사례가 생기면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도 뭐 10,000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3월 안에 안 끝날 수 있고 전 인구 40%까지 감염이 된다고 한다면 뭐 최악은 연말까지도 생각하고 대비를 최악은 연말까지도.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응하는 이런 병실 체계라든가 이런 병원 시스템으로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직은 저희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 4만 5천 명 정도의 데이터, 또 우리가 그간의 서울대병원과 또 각 한국종합병원에서 경험한 데이터를 보면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진단 기준은 우리 PCR로 해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다행스럽게도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그 중에 한 20% 내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 병원들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을 해야 할 대상분들은 치료를 해야 할 대상분들은 말씀드린 중등증 이상의 그러한 20% 정도의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를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들 대부분 굉장히 심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들 또 이러한 대형 병원들에서는 그러한 20%의 중등증 이상에 대한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10,000명을 생각한다면 약 2,000명이겠죠. 아마 그 정도는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의료의 그러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여기 나머지 8,000,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80%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어제 70대 분이 병원 입원을 기다리다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분들을 어떻게 적절히 격리하느냐. 격리하는 것이 그냥 혼자 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병원이 아닌 그런 시설에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재택의료나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서울대학교 병원이 문경에 저희가 연수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방을 세워봤더니 총 100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 비우고 저희가 거기 의료진을 좀 몇 분 내려보내고 또 여러 가지 좀 환자분들을 좀 어사인을 해서 데일리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경증 환자분들을 거기에 입소시켜서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해야 할 역할과 환자분들을 격리시켜서 모니터링 해야 될 역할을 이번 기회에 좀 나눠서 좀 일단 시도를 해보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지금 격리해야 될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격리라기보다는요. 예. 다른 분들과 섞이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만 이제 모아두는 네. 이런 뭐 시설, 그래 진천의 그 무슨 네, 맞습니다. 의원 소문 모아두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적절히 모니터링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의 임상적인 상태가 변화하지 않는지.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뭐 혈압계라든가 또는 체온계라든가 또 산소포화도 이런 것들을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제 지금 계획이라든가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곧 닥쳐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디를 어떻게 비우겠다 하는 이런 이제 종합적인 계획들을 이게 지금쯤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를 비우고 어디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지금 갖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냐면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된 분도 집에다가 지금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그게 뭐 반 이상이 그렇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을 그렇게 모아둘 게 아니라 이미 뭐 국가가 준비가 됐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어디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모아둔다든가 하는 게 이런 게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계획을 이제 짠다고 하면은 이게 이미 모여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제가 모니터한 걸로는 지금 10여일째 지금 이 상태가 그냥 확진자를 집에 대기시키는 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준비가 지금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지만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이만큼 생겨 있고 서울 쪽으로 언제 이렇게 이제 확산 추세가 넘어올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도 어디를 비우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종합적인 플랜이 지금 없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뭐 문경 이렇게 비우겠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서울까지 수도권까지 문제가 되면은 확진 환자나 이런 게 한 10,000명 가까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나오면은 어디를 어떻게 비워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 플랜이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단계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비워서 여기까지를 시설로 활용한다. 뭐 거기에 이제 의료 장비는 어떻게 갖다 놓고 의료진은 어떻게 넣는다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 오늘 10시 반에 오송에서 지금 그 회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미팅 때문에 그 자리에 못 가서 저희 지금 집행부 분이 한 분 가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논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각 공립대학병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좀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좀 먼저 저희들이 우선 좀 보여줘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선은 저희가 급하게 저희 갖고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문경에 그런 걸 하나 먼저 주말 동안 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모델을 다음 주 중에 서울시에 하나, 또 저희 분당 서울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분당 서울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경기도에 하나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해 나가서 병원은 병원들의 역할을 하고 또 그러한 경증 환자분들을 경증 질환자들을 적절히 모니터링하면서 격리하는 그런 투트랙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획뿐만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짜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 기사에 의하면 어저께 이제 대구시장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구 경북의 환자들이 거기서 치료가 안 되니까 아니 입원이 안 되니까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가 지금 곽상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앙정부가 플랜 하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신속하게 비어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전원 조치돼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장끼리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의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브리핑을 해 주셨지만 서울대학병원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무슨 플랜이 있다면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저께 서울시장은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1,300병상까지도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서울시 따로 있고 이 서울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따로 이제 하는 건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알고 싶고요. 어저께 13번째 환자 사망 환자가 여러 번 언급 조금 전에 하셨지만 병상을 기다리다가 자가격리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대구 병북에서 서울대학교에 이런 환자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어느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여기서는 뭐 진료 거부 없이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대구 사태 이전에는 그냥 양성 바이러스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무조건 입원시켰습니다. 중증도에 관계없이. 그러면서 이제 병실을 다 찾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병에 입원이 필요한, 그러니까 의학적 입장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막시멈 잡아서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런 의학적 풀기가 필요하냐? 그 중에 상급 종합병원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급 종합 저희가 한 40명 정도의 치료를 경험을 보면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의 중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체로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중증 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받자. 그다음에 의료원 정도의 레벨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환자를 받자. 그다음에 경증 및 무증상 환자는 집에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격리하자라는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될 환자분들 물론 어저께 그런 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해야 될 정도의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각 상급 종합병원들이 계속 저희가 복지부와 한 45개의 병원장들이 모이는 그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알로케이션하고 있고 물론 그 전에 우리 NMC를 중심으로 한 그런 위기 대응반에서 환자분들의 디스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지방에서 온 지역에서 온 중증 질환자를 중심으로 받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들 경증 질환 안 받겠다는 선언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뭐 어느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증 입원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저희가 컨택이 돼서 오늘 입원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구조화되고 있고 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의 그런 이송 사실 뭐 경북 지역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경증 환자까지 다 받아라 이거는 제가 생각에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중증 질환자들을 어떻게 잘 분배해서 그분들이 좋은 아웃컴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느냐가 지금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다가 물어야 될 걸 우리 병원에다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이제 아마추어적으로 좀 여쭤보면 이거 그럼 어떻게 이걸 종식시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제 생각으로는 우선 이제 이게 발원지를 막아야 된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발원지의 큰 그 그림은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것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서로 뭐 지역사회 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요걸 이제 막아내는 것이 그 다음 규모의 아마 예방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 서로 이제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는 이런 것이 이제 아마 또 하나의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뭐 방금 우리 하는 것처럼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뭐 소독 손 잘 닦고 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안 가는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지역사회의 감염에 대한 대책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오염원들을 막을 수 있는 그건 막 국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 해야 될 거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런 큰 틀의
대책이 뭐 대체로 맞는 건지, 소위 이제 감염원을 차단하고 막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차단된 사람들은 치료해야 되겠죠. 잘 치료하고, 세 번째는 그분들이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뭐 사후 관리를 잘하는, 이렇게 되면 뭐 그림으로서는 뭐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제 생각에 대해서 혹시 우리 최병준 과장님께서 제일 잘하실 것 같으네, 교수님께서. 네, 그러니까 막아낸다는 게 뭐 유입을 차단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바이러스가 저희가 경험했던 사스와 메르스와는 바이러스학적으로 아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증상이 초기에 경미한 상태에서부터 전파를 하고 또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최근에 학술 논문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뭐를 인력을 뭐 전파를 차단한다든지 증상을 찾아서 격리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거의 유입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가야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중증 환자를 뭐 김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잘 알로케이션해서 의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이제 중증 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가는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방역 역량과 이런 거를 그런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을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종식은 결국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종식은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과 같은 연구의 성과가 좀 빨리 나와서 이런 게 조기에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안심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결국은 사람에게 면역력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 대 사람 전파를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뭐 인적 교류를 차단하고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로 다 퍼져 나가는 거는 현재 상황을 보면은 뭐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차단하고 유입을 차단하고 이런 것으로 대처하는 페이스는 넘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산을 막는 것은 뭐 가능하지 않게 됐고, 발생한 피해자들, 환자들을 잘 치료해서 내보내고, 또 이런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밖에 대안이 없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말하면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제 발병이 되면 금방금방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시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격리하고 이런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산은 될 텐데, 이게 피크의 환자가 10,000명 생길 게 1시간에 2,000명 생기게 줄이는, 그래서 피크가 이렇게 크게 돌 거를 완만하게 오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전략은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과 이런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승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혹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정상은 지금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중증 환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한 5% 이 정도는 이 중증 감염이 되면 한 50%가 사망합니다. 그 환자들은 한 7명 정도의 국가 지정 병상에서 받고, 거기를 저희 세대를 넓히면 한 14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에 또 수반되는 문제는 전문 진료 인력입니다. 중환자실을 보통 일반적인 중환자실보다도 경력이 더 많아야 되고 인력도 몇 배로 더 필요한 약간 이런 중장비들이 있고, 뭐 에크모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 표에 잠깐 보시다시피 아니면 아까 보였던 장들 보여주시면 한 60개 정도의 병상은 대구 지역에서 현재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암 환자라든지 뇌 수술이 필요하거나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한 공간을 저희가 한 60개 정도를 마련해서, 그런 거기도 이제 경증 일반 환자가 아니라 좀 고도의 수술이 필요하거나 고도의 처치가 필요한 환자분들,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분들을 위한 한 60여 병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염병을 사실은 감염병내과 우리 전문 선생님들이나 이것이 초기에 이 방호복이나 마스크 이거에 대한 비축을 충분히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1월 달에 이미. 근데 저도 오늘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다만 이게 다른 나라에 뭐 지원하고 뭐 수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었대요. 우리가 근데 지금 벌써 대구에서 이게 급격한 이제 폭증을 하니까 방호복 이런 게 없이 오늘 뭐 신문에도 보니까 뭐 가운 입고 해라 뭐 이런 식의 물자가 딸려요. 이제 이 방호 물자들이. 그 서울대병원에서는 방호복이나 마스크는 뭐 어떻게 좀 해결이 뭐 될 것 같은데요. 이 방호복 문제는 현재는 괜찮을 텐데 이게 아까 그 뭐 문경에 그런데 뭐 100개 이거 뭐 방에 이제 뭐 의심 환자들 또 경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치를 한다 하면은 또 거기 근무하는 의사들 또 뭐 또 직원들 방호복을 또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것이 저는 아주 걱정이 이런 사태가 대구같이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서울 경기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포화 상태가 되죠. 그럴 때 방호복 문제나 이런 어떤 그 병원에서 필요한 이제 그런 물품들 이런 거에 대한 수급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분한가요? 뭐 서울대병원도 걱정스러운 뭐 그런 앞으로 방호복은 개인 보호구가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개인 보호구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커버올, 그러니까 레벨 2이 말한 레벨 2 커버올 장비의 가장 큰 문제는 벗을 때 의료진이 오염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다른 가운이나 이런 걸로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그래서 꼭 그러한 적정한 상황에 적정한 개인복을 살 수 있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진도 그렇고 국민분들도 너무 과도한 불안으로 과도한 개인보호구 사용과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개인보호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함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좀 D 레벨 D라고 얘기하는 저건데 저희 사실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주위 그런 오염을 더 시킬 수 있습니다. 주위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걸 입고 저희가 지금 개인 4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페이스 실드,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일회용 우리 비닐로 전신 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갑. 이 정도면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양성 환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시술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검체를 채취하거나 이런 데는 충분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벨 D가 필요한 구역도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구역도 있고 하지만 저건 훈련이 잘 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경우만 되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무증상자들의 전파력 그럼 이제 이 서울대병원에 환자들이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뭐 뇌졸중으로 오는 분도 뭐 어디선가 무증상자 접촉을 했을 수도 있고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서울대병원에서 정말 의료진이 뭐 만약에 또 접촉자다 하면 서울대병원 또 이게 뭐 잠시 또 뭐 몇 시간이라도 다만 뭐 얼마 폐쇄되고 말이죠. 그 국민의 불안은 뭐 아주 증폭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이 병의 특성상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뭐 열측정이나 이런 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까요? 무증상 전파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현재 전파에서 얼마나 그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가 기여하는지는 좀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론상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그게 아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전파 경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증상 환자 위주의 검사와 방역만으로 병원은 일단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조금 약간 죄송한 말씀인데 좀 일반 상식적으로 저는 의사 출신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지금 몇 번 환자들도 지금 무증상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증상 발현 전에 전파됐을 거라고 하는 이 확진 환자들이 초기에 있었어요. 몇 사람.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거는 준비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의료진이 그 모든 사실 의료의 기본은 이 환자가 내가 모르는 감염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다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해서 의료진을 만지면 손을 씻고 의료진이 뭐 진료실에서 그렇게 철저히 네, 하고 그런 감염 관리를 평소보다 훨씬 더 철저히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병실 이런 구조가 다인실 그리고 최근에 무슨 상급 종합병원 70% 이상 다인실 확보 이런 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감염 관리에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그 병원에서 환자 간 전파를 막기 위한 병원의 병실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끝으로 하나만요. 서울대병원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대구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구의 그 급박한 의료 아주 그 정말 이 어려운 현실에 어떤 지원하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대구의 여러 상급 종합병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증 질환자나 무증상 질환자들을 격리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각각의 좀 상급 종합병원들이 좀 역할을 해주고요. 저희도 그걸 일단 모델을 만들어서 좀 빨리 좀 시행할 생각이고 또 중증 질환자들을 저희가 그 트랜스퍼 받아서 이송 받아서 저희가 치료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오는 환자 없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내려가는 게 맞겠느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도 사실은 그것보다는 다른 방면으로의 도움을 좀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시각각으로 좀 변화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대표님도 오시고 우리 신상님 의원님도 오셔서 저희가 지금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꼭 서울대병원뿐만이 아니고 의료기관들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중환자실, 중증환자실을 응급하게 막기 위해서 다양한 좀 예산 지원 이게 아마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저희 법에 정관에 이러한 재난이나 또 감염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교육 또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기본에 좀 정관에 넣어서 평소에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 사업에 좀 들어갈 수 있게 좀 정관을 좀 정비를 해서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 좀 더 공공병원 또 국공립병원들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번에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나와서 사실 감염에 대한 굉장히 사회적인 그러한 관심이 높아져 있지만 우리 메르스도 경험했습니다만 그 난리를 겪고도 사실은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거든요. 감염병은 진짜 처음에 그런 얘기 나오다가 또 다 잊어버리고 하지만 누구나 다 좀 예상하기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그 주기가 이제 짧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이제는 아마도 상식선상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감염병이나 감염에 대한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기관,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이나 법률적인 좀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건의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감염내과 저희 서울대학병원 지금 교수로서 5분을 드리고 있는데 모자랍니다. 앞으로 감염학을 전공하는 그러한 교수들이 앞으로도 필요할 텐데 모자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취약 지역, 취약 분야들에 대한 인력이 되려면 결국 분모가 증가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대 정원이 기본적으로 늘어야 하겠다. 지난 20년 동안 국가에서의 의료에 대한 그런 수요는 뭐 몇십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의대 정원은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는 안 줘도 좋으니 우리 국립대학 교육의 그런 카패시티를 갖고 있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인력 의대 정원을 좀 더 한시적으로라도 좀 증원시켜서 이러한 위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자원들을 좀 많이 평소에 길러놓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악화돼가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 간담회는
의료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의료진이 보는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견들 잘 수렴해서 저희가 반드시 조속한 시간 내에 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 정부의 뜻대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런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대통령 활동 때 좀 어떤 거 제안하실 생각이신가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주조가 되겠죠. 우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발생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잘 홍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강력한 대처를 해 주길 바란다. 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 우리 제1야당 미래통합당도 책임을 다하겠다. 같이 우리 제 정당이 힘을 모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